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도 디커플링, 아이폰 중국 제품 비중 3년새 절반으로 아이폰 15 부품 30%가 한국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플도 디커플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에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 비중이 최근 3년새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른바 부품의 탈중국화.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산 부품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큰 이번에 이유가 되는 것은 BOE가 OLED 패널의 납품에 실패합니다. 특히 지금 빛샘 현상 때문에 펀칭을 뚫었죠. 펀칭을 뚫어서 이 주위가 빛이 새는 현상 때문에 빛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빛샘 현상 때문에 BO의 물량이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이 전 물량이 삼성 디스플레이로 전량 이동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 있던 것이죠. 또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제품의 가격의 20%를 차지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애플도 디커플링, 아이폰 중국 부품 비중 3년새 절반으로 아이폰 15 부품 30%가 한국산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폰의 디커플링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니케이는 지난 16일 도쿄에 있는 모바일 기기 조사업체인 포말하우스 테크노솔루션이 최근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죠. 원가 부품의 비용의 합계는 558달러, 한국 돈으로 약 75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15의 부품 국가별 비중 변화를 보면 이것은 퍼센트로 나와 있고 부품 가격 합계 기준입니다. 즉 가격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고 30%라는 것은 부품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증가, 한국도 증가, 일본은 감소, 그리고 대만은 늘었습니다. 중국이 줄었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이 줄었다, 더 하향 곡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낮아지는 중국산 비중입니다. 2020년 아이폰 12에서는 4.7%였던 중국산 비중이 2021년 아이폰 13에서는 4.5%, 2022년 아이폰 14에서는 3.8%, 2023년 아이폰 15에서는 2.5%로 지속적으로 줍니다. 결국 3년새에 절반으로 비중이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중국산의 비중이 낮아졌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디리스킹의 정책 영향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장야치 대만해양대 법정학원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탈중국화는 아니더라도 애플이 최소한 위험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거대한 공급망을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데이터에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결국 장야치 교수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애플이 전체적으로 부품의 탈중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원래는 애플이 YMTC의 낸드 플래시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애플도 중국 플러스 원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90% 이상 집중된 애플의 제조 조립 공장을 이제 인도나 베트남 등으로 옮긴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지난 3월 인도 조립 비중이 이제 7%나 되었죠. 재작년과 같은 경우는 0%였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부분에서 0%에 가까웠는데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이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 생산량의 10%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8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결국 중국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나오진 못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부품의 디커플링은 시작되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발표처럼 10% 이상을 중국 외 지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이 10년 정도 지금 걸린다라고 왜 얘기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나오면, 왜냐하면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1위였지만 이제 중국이 1위가 된 상황이죠. 올 2분기 중국 아이폰 판매량은 글로벌 판매량의 24%, 처음으로 미국의 21%를 제치고 1위 국가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이 나오면서 중국의 판매량이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판매량이 추락하면서 다시 미국이 1위로 올라간 상황이죠. 중국은 공산당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경제 논리로 중국을 빠져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이제 한국산 부품이 30%가 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부품 점유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기본형의 OLED를 납품하려고 했던 BOE가 탈락한 것, 홀 디스플레이에 빗셈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OLED 디스플레이의 전체 원가는 전체 원가의 20%, 또 여기에 폴디드 카메라를 독점 공급하는 LG노텍, DDI는 LX세미콘, 그리고 MLCC는 삼성전기, 배터리는 LG화학과 삼성 SDI,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납품 중입니다. 2022년 기준 애플의 국내 협재는 11곳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림이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이폰 부품 국내 공급업체를 보면 D램, 낸드 플래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D디스플레이, 카메라 렌즈 삼성전기, 모듈 LG노텍, MLCC 삼성전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애플의 마진율이 이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애플의 아이폰 16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올해 나온 아이폰 15의 마진율은 전작보다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 판매가는 현재 동일한데 원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달러 환율 대비 작년보다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니케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프로맥스 기준 원가는 아이폰 14 대비 12%가 증가했다. 그리고 판매가에서 원가 비중은 이제 48%에서 52%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6에서는 높아진 비용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죠. 애플이 디커플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미국에서 원래는 이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일반형과 같은 경우는 YMTC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애플을 찍어 누르면서 YMTC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지금 애플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미국의 영향력 아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